안녕하세요. 새날입니다. 이제부터 정말 시작이죠. 이번 시간부터 이 세 번째 영상부터 프로크리에이트 기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같이 그림 그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색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무료 도안을 드리겠다 라고 처음부터 약속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무료 도안을 어떻게 해서 다운받아서 쓰는지부터 설명을 해서 브러쉬를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조금씩 그림을 색칠해보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크리에이트 어플을 켜시고요. 켜면 이렇게 창이 나올 텐데 저는 작업해둔 파일들이 좀 많아서 이렇게 있지만 아니신 분들은 또 비어 있겠죠. 아무튼 여기에서 어떻게 파일을 가지고 오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이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수채화가 아니라 그냥 그림을 그릴 때는 여기 위에 더하기 표시 보이나요? 이걸 누르시면 캔버스를 만들 수 있어요. 사이즈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고 저장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쓰실 수 있으신데 디지털 수채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게 아니라 다른 종이 질감 파일을 가지고 와서 쓰셔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그 종이 질감 파일을 다운 받으셨나요? 혹시? 그게 아니라면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져오기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종이 질감 파일을 다운받은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하신 걸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원하시는 걸 고르시면 되는데, 바로 이전에 이야기 드렸던 데서 콜드프레스, 핫프레스, 러프 이야기 드리면서 좀 필요에 따라서 원하시는 디자인에 따라서 골라서 쓰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오늘 러프를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눌러서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잘 되시나요?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댓글 달아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요거를 사이즈를 한번 줄여볼게요. 저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 캔버스 사이즈를 먼저 정해놓고 구도를 짜고 그리고 스케치를 하고 색칠을 하거든요. 종이에 따라서 구도가 변하기 때문에 뭔가 작업을 하기 전에 구상을 할 때는 종이 사이즈, 캔버스 사이즈도 먼저 설정을 해주는 편이에요. 사이즈는 어디서 줄이냐면요. 여기 위에 도구 보시면요. 갤러리 바로 옆에 있는 이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 동작에서 캔버스라고 보이죠? 추가 옆에 캔버스를 누르시면 제일 첫 번째에 잘라내기 크기 변경이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잘라내기 크기 변경이 떠요. 여기에서 설정을 누르시는 거예요. 설정을 누르시면 캔버스 사이즈가 나오는데 오늘 작업할 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기 좋게 바꿨어요. 그래서 도안을 그렇게 제작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밀리미터, 센티미터, 인치, 픽셀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단위별로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보통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 작업은 저는 2000픽셀에서 2000픽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DPI가 보이실 텐데요. 이 DPI는 해상도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해상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해상도가 될수록 파일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300 정도면 적당하기 때문에 여기는 터치를 안 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나는
이걸 키워서 인쇄를 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해상도를 높이고 싶어 라면 500 정도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해상도인데 파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레이어를 나중에 많이 쌓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요게 300이 넘어가면서 500, 700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파일을 다루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요번에 적당하게 300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누르면 캔버스가 딱 맞춰서 잘라졌어요. 요게 인스타그램에 딱 올렸을 때 예쁘게 올라가는 사이즈더라고요. 깨지지도 않고. 그래서 2000 픽셀, 2000 픽셀 요거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공유해드린 무료 도안 어디서 다운받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 프로필에 링크를 공유를 해뒀어요. 그래서 요걸 누르시면 돼요. 인스타그램도 똑같은 링크를 공유를 해뒀어요.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뭐 인터넷 창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누르시면요. 이렇게 저의 웹사이트가 하나 떠요. 여기에서 함께하는 디지털 수채화 도안 다운 받기라는 걸 항목을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게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를 해둔 거라서요. 구글 드라이브를 아직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어플을 먼저 설치를 하신 후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디지털 수채화라는 요 폴더는 항상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 공유가 열려 있는 상태니까요. 언제든지 다운받으셔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25 매화 PNG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요번에 사용할 도안이에요. 요거는 옆에 누르셔서 다음 앱으로 열기 또는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운을 받고 나서 다시 프로크리에이트 창을 엽니다. 여기에 아까 그 스케치 원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고 오냐면 여기 다시 동작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추가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추가에 들어가서 파일 삽입하기 또는 사진 삽입하기 둘 중에 사진으로 다운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는 파일로 다운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둘 중에 맞는 걸로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그려놓은 도안이 들어가요. 배경을 투명하게 해둬서 이렇게 색칠할 수 있게 스케치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무료 도안 다운은 이렇게 항상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받으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잘 들어왔는지 레이어를 켜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사각형 두 개가 붙어있는 여기가 레이어를 볼 수 있는 데인데요. 이제 이 레이어가 우리가 색칠을 하는 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종이가 투명해서 그 투명한 종이를 겹겹이 쌓아서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게 이 레이어입니다. 보시면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건 페이퍼 레이어라고 해서 우리 처음에 이 파일을 열 때 종이 질감 파일을 가지고 와서 열었잖아요. 그게 거기에 들어있는 레이어고요. 그래서 제가 종이 질감을 껐다 켰다 보여드리는 것도 여기 옆에 이 사각형에 체크를 하시면 돼요. 보이시죠? 체크 표시. 그래서 이게 켜지면 레이어가 보이게, 꺼지면 레이어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잘 이렇게 자물쇠로 잠겨 있도록 잘 놔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페인팅 히어라는 곳에 지금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페인팅 히어에 그림이 잘 들어가 있으면 기본 세팅은 잘 되신 거예요.
요까지.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 투명한 걸 계속 쌓아서 만드는 게 레이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 질감 레이어가 항상 제일 위쪽에 있어야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린 것처럼 보이니까 항상 여기 밑에 새로운 것들을 만드셔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만드실 때 여기 페인팅 히어를 눌러놓고 여기가 파랗게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더하기를 눌러서 이제 색칠을 할 거예요. 사실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색칠을 해도 괜찮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진을 불러왔죠. 스케치를 불러온 데다가 그냥 색칠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색칠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문지르기를 해서 수채화 효과를 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문지르면요. 이 스케치도 다 날아가요. 스케치도 다 같이 한 레이어 위에 있는 거라서 싹 문질러지고 날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레이어를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레이어 창을 켜고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레이어는 구분을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수정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색감을 다르게 하시거나 숫자를 색칠을 하고 이제 꽃을 색칠 넘어갈 때 그럴 때 레이어를 꼭 추가를 하셔서 따로 구분을 해두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를 가지고 색칠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전에 브러쉬를 한번 세팅을 해야겠죠. 지난번에 다운받으시고 브러쉬 한번 써보셨나요? 저는 이렇게 많은 브러쉬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브러쉬는 그냥 제일 위에 있는 이 워터 브러쉬 플레인이에요. 이 그래놀레이션이나 페이퍼 텍스처가 들어가 있는 브러쉬는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이상하게. 근데 뭔가 질감을 더 살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실 때는 그런 그림이 나는 더 그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놀레이션이나 아니면 페이퍼 텍스처라고 해서 테두리에 페이퍼 텍스처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브러쉬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목에서 이 물 테두리가 생기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효과가 들어가 있는 게 이 테두리, 엣지가 있는 건데 요것도 잘 활용을 하시면 매력 있는 그림이 되겠죠. 요거는 제일 많이 쓰는 걸 이렇게 세팅을 해두면 이렇게 누른 상태로 계속 쓰면 다른 브러쉬들을 누르고 썼다가 다시 돌아와도 다시 똑같은 브러쉬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쓰시면 되고 저는 요거랑 여기 펜슬이랑 이렇게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막대기가 있는데요.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위쪽에 있는 거는 브러쉬 크기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만져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리면 올릴수록 커지고 내리면 내릴수록 작아지죠. 그런데 이게 또 자주 쓰는 사이즈가 있어요. 손이 많이 가는 사이즈. 내가 원하는 사이즈. 붓도 뭐 4호, 6호 이런 게 손이 제일 많이 가고 가끔씩 뭐 8호, 10호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것도 손이 많이 가는 사이즈가 있는데 그 사이즈를 기억해 두는 방법이 여기 바예요. 여기를 딱 선택을 하시면 그 사이즈가 기억이 돼서 그 크기가 나오게 되는데 요게 이제 차비 작가님 브러쉬를 다운을 받으셨으면 요게 자동으로 돼 있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좀 이거를 조절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좀 얇게 해서 좀 작게 작업을 하는 게 좀 손이 많이 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사이즈에 놓고 여기 옆에 보시면 더하기가 있어요. 요걸 누르면 이렇게 새롭게 바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내가 조절을 해서 자주 쓰는 사이즈를 기억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둘 수 있어요. 요게 이 브러쉬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브러쉬들, 기본 브러쉬들은 전부 다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또 이렇게 돼 있는 걸 없애고 싶다 하시면 여기 옆에 빼기 누르시면 됩니다.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곳에 놓으면 더하기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더하기를 만들고 났는데 내가 이거 브러쉬 너무 커서 잘 안 쓰네 하시면 빼기를 눌러서 없애시면 돼요. 이렇게 크기 사이즈 조절하시고 기억하시는 방법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높이면 높일수록 색감이 진하게 나오고요. 낮추면 낮출수록 연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투명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색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게 수채화의 장점이죠. 디지털 수채화에서도 그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바도 당연히 자주 쓰는 것들, 투명도를 자주 쓰는 부분은 이렇게 체크를 해서 저장을 해 놓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쓰는 것들은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기본 브러쉬를 세팅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브러쉬 말고 이 블렌딩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지르기를 하는 브러쉬도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손가락 꾹 눌러서 진짜 번지게 만들 것 같은 요 손가락을 누르시고요. 한 번 더 누르시면 이렇게 브러쉬 옆에 있던 것처럼 똑같이 떠요. 요 안에서 차비 작가님이 블렌더로 만들어 놓은 브러쉬도 있습니다. 여기 블렌더라고 적혀 있어요. 요걸로 세팅을 해 놓으면 얘는 이제 더 이상 터치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크기만 필요할 때 조절하시면 되고 투명도도 조절할 일이 잘 없거든요. 근데 이제 투명도는 조절을 하면 이게 어떤 부분은 블렌딩이 되고 어떤 부분은 좀 덜 되게 이렇게 약간 남아 있어요. 투명도를 완전히 높여 놓으면 이게 통째로 다 이렇게 번지고, 그래서 요거는 필요에 따라서 한번 써보시고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지우개도 볼까요? 지우개도 작가님께서 요걸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등록을 해 두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레이저도 여기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 있어요. 요걸로 눌러서 이렇게 지우는데 쓰시면 되는데, 얘는 약간 테두리에 질감이 있어서 좀 지우더라도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하는 그런 브러쉬예요. 그래서 요거를 쓰셔도 좋고, 제가 요즘에 자주 쓰는 브러쉬는요, 시럽이라는 거를 자주 써요. 요게 잉크에 들어가시면 기본 브러쉬인데 잉크에 들어가셔서 시럽을 누르시면 되는데, 이거를 자주 쓰는 이유는 뭐 특별히 뭐 있다기보다 그냥 아주 깔끔하게 지워져서 얘를 많이 쓰거든요. 깔끔하게 딱 지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색칠을 해놓고 테두리를 정리를 할 때 얘를 이렇게 지우셔서 정리를 할 때 그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일 그냥 깔끔한 걸로 넣어놓고 쓰는데, 깔끔한 브러쉬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시럽을 쓰는 이유는 이게 피랍 조절을 잘 하시면 이렇게 꾹 눌렀다가 빨리 떼시면 이렇게 뾰족하게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한 크기 내에서도 뾰족하게 썼다가 두껍게 썼다가 이렇게 자유로운 좀 브러쉬인데, 이렇게 뾰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지울 때 끝이 뭉툭하고 조절이 잘 안 되는 브러쉬들은 좀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시럽으로 쓰니까 저는 이렇게 뾰족하게 잘 깎이더라고요. 잘 지워져서 그게 좋아서 요즘은 시럽을 쓰고 있습니다. 뭐 그때그때 땡기는 걸 써서 막 고정이 돼 있진 않지만 요즘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브러쉬 세팅을 했으니까 이제 색칠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색칠을 하기 전에 먼저 레이어를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레이어는 여기서 누르셔서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더하기. 레이어를 추가를 하고 원하는 색상을 고르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어떻게 켜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색감 누르시면 여기에서 색깔 고르실 수 있는데 디스크에서 많이 쓰는 편이고요. 디스크에서 바로 골라서 쓰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냥 색칠만 일단 기본 브러쉬를 익히는 정도로 색감을 골라서 자유롭게 색칠하는 것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고르고 브러쉬에 파란색 표시가 되게 만든 다음에 이제 원하시는 부분에 색깔을 넣으시면 돼요. 너무 진해서 바꾸고 싶은데 이렇게 색을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지르시면 돼요. 근데 금방 제가 어떻게 칠하는지 보셨나요? 쟤 왜 저렇게 지저분하게 칠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쵸? 쟤 왜 저렇게 테두리 다 나가게 칠해? 그냥 이렇게 채우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브러쉬를 가지고 여기 이렇게 채운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막 채우시는데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기 되게 지저분하죠? 여긴 되게 깔끔하고. 이 이유는 이 브러쉬가 투명도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 올려놓고 칠해도 사실 이렇게 투명도가 있는 브러쉬라서 색깔을 위에 칠하면 겹쳐 보여요. 그 색이 밑에 칠한 게. 낮춰도 당연히 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브러쉬를 손을 떼고 여러 겹 덧칠을 하면 진짜 그 붓으로 여러 번 덧칠을 한 것처럼 그림이 지저분하게 돼요. 그래서 떼지 않고 색칠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똑같은 색으로 칠하시고 싶을 때는 전혀 손을 떼지 않고 한 방에 다 색칠을 해줘야 되는데 면적이 좀 너무 좁은 경우에는 이렇게 칠하다가 막 튀어나가기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색칠하려고 하다 보면은 속도도 훨씬 느려져요. 그래서 그냥 저는 다 필요 없고 처음부터 다 튀어나가도록 색칠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칠하고 그리고 블렌더까지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퍼트려서 느낌 주고 그러고 나서 좀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들면 얘를 이제 테두리를 지우는 거예요. 지워서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팁. 저는 이렇게 보시면 글씨 위에 이렇게 색칠을 해서 여기가 테두리가 되게 좀 지저분하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지워서 하다 보면 내가 지우개질이 그렇게 로봇만큼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껍고 이렇게 선이 남는 이 간격이 굵기가 되게 달라져요. 그쵸? 저는 이게 되게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레이어 순서를 바꿔요. 이 스케치가 된 레이어를 위로 끌어올려서 얘가 물감에 덮이지 않고 그대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레이어 창을 켜시고 그리고 아까 불러왔던 그 스케치 창을 레이어를 누르신 다음에 꾹 눌러요. 꾹 누르면 얘가 좀 까맣게 떠요. 보이세요? 이렇게 까맣게 뜨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눌러서 까맣게 만든 다음에 위로 올리세요. 이 색칠한 창보다 위로 올라가게. 그런데 페이퍼 레이어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래쪽에 있게. 그러면 금방 보셨죠? 요게 밑에 있다가 올라오면서 물감이 밑으로 내려가고 선이 위로 올라오면서 선이 다시 딱 진해져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렇게 지워놨던 부분도 깔끔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케치 선을 항상 위에다 얹어놓고 그러고 아래쪽에다가 레이어를 만들어서 색칠을 하는 편이에요. 진짜 수채화는 이렇게 연필 스케치 위에다가 계속 색칠을 하고 원래 그런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또 스케치 선이 되게 연하고 가늘어서 이렇게 티가 잘 안 나지만 이상하게 디지털 작업을 할 때는 그게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놓고 색칠을 하고 있어요. 짠! 그러면 이렇게 지우면 이렇게 깔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되게 실력이 없어 보일 수는 있는데 얘를 먼저 이렇게 칠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뭐 칠할 거도 다 칠하고, 그리고 블렌딩 효과를 주고, 그리고 테두리를 지우시면 됩니다. 저는 그 지우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르게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도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지우는 게 제일 속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첫 도안 어떠세요? 제가 공유해드린 이 첫 도안 괜찮나요? 제가 이렇게 뭔가 그림을 설명해드리는, 그리기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아예 처음이에요. 그냥 오프라인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해본 적 없고, 온라인에서는 당연히 없고, 진짜 유튜브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걸 얘기 드리는 게 처음인데, 그래서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도안 다 드릴게요. 같이 색칠 놀이 해요. 이러면서 막 엄청 뭔가 뜸도 막 들이고 그 전에 영상도 제작해서 올리고 이랬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지? 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복잡하게 그려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고민이 됐었어요. 난이도라고 하면 제가 엄청 실력자가 된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뭐랄까, 제가 색칠할 거를 그냥 그리는 거는 아무리 복잡하게 그려도 제가 막 표시를 하면 되고, 또 그냥 작업을 하면 되고, 내가 그린 거니까 얼추 알아보는데, 근데 다른 분들이 제가 그린 걸 보고 이렇게 색칠을 하시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너무 복잡하게 그리면. 그래서 좀 얼마나 어느 정도 해야 이게 좀 어렵지 않지?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또 어렵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고민도 들더라고요. 이걸 너무 쉽게 하면 또 이게 도안을 2주에 하나씩 드릴 예정인데, 너무 쉽게 하면 또 색칠하는 맛이 없지 않을까?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이걸 막 1시간 동안 다 색칠할 그런 분량이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요번에는 그냥 이제 첫 도안이고 처음으로 색칠하는 거고 브러쉬 설명드리고 하는 거니까 요 정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글씨에다가 배경에 꽃을 조금 넣어봤는데 어떠신가요? 괜찮은가요? 이 배경에 있는 꽃은 매화예요. 겨울에 피는 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새해에 이제 1월에 그리는 그림이니까 이렇게 매화를 넣어봤는데 괜찮으신가요? 뭔가 좀 어떤 거를 하고 싶다, 아니면은 제가 이거 해보니까 좀 너무 쉬워요, 좀 난이도를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좀 복잡한 그림으로 해주세요,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라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꼭 해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할 때 또 참고를 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라이브로 방송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환경이 안 돼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매번 영상을 먼저 촬영을 할 수밖에 없어서 뭔가 통하지를 않으니까 좀 답답한데, 댓글로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읽고 영상 촬영하는데 잘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파란색이랑 보라색을 섞어서 블렌더를 써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가요? 괜찮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오늘은 브러쉬 세팅을 해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뒤에 있는 매화를 칠하면서, 색깔을 어떻게 골라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드디어 처음으로 색칠을 해본 거였는데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